안녕하세요. 부자부동산 스타디입니다. 12월 21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6억도 무너지더라. 마이너스 39%. 네, 애독자 중에서 한 분께서 내년쯤 되면은 롯데캐슬 레전드 6억이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벌써 무너지는 거래가 나왔습니다. 해운대자이 마이너스 35%, 더샵 센트럴스타 마이너스 34%, 동부올림픽타운 마이너스 33%, 대연 SK뷰힐스 마이너스 40%까지 마이너스 30% 줄을 서고 있는 형국인 가운데 특례 보금자리론 내년에 50조 정도 풀린다고 하죠. 근데 그 대책으로 어림도 없었어요. 부동산 경기를 띄우고 다시 좀 공급을 늘리고자 하는 정책을 하고 싶어 했는데 제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어림도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다급하게 또 다양한 규제 해지책이 나옵니다. 그걸로 가능할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투입되는 돈보다 전세시장 규모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서 증발되는 돈이 그래도 훨씬 더 규모가 큰 것 같아요. 투자 상황은 그렇게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수요일 물량 가파르게 늘어났지만 어쩔 수 없더라.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해제책은 계속 내놓지만 가격은 뜨고 있는 분위기는 들지 않아요. 전세 물량 18,800건 초록색 선율을 계속해서 우회해서 있고요. 월세 물량 최고치를 갱신해서 11,100건 월세 물량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 전체 임대 물량도 연중 최고치를 다시 갱신해 있는 상태입니다. 또 내일 되면 목요일 되면 좀 특이한 현상이 목요일에 큰 폭으로 감소하더라고요. 이렇게 큰 폭으로 감소합니다. 29,974건. 올해 안에 3만 건 보기는 볼 것 같아요. 부산 아파트 거래량 69건. 오늘 거래량 많이 신고되는 날이었습니다. 직거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증여도 사실상 올해가 거의 급한 사람은 다 해야 된다. 증여성 거래 이런 것들 내년부터는 쉽지 않아지는 형국으로 갑니다. 네, 2월 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세한 내용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거래 비율 이것마저 줄어들게 되면 내년에 거래량 더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높은 금리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들 이런 것들 생각해 봤을 때 쉽지 않은 시장, 규제 풀기는 많이 풀던데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평균 37건의 거래량, 지금 전월과 비슷한 수준의 거래량 수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확 살아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대연 롯데캐슬 45평형 20% 정도 빠졌고요. 광안자이 2020년식 아파트 84제곱미터 10억 7천 상당히 고가에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 고점 대비 대략 15%, 해운대자이 가격 35% 가까이 하락, 더샵 센트럴스타 157제곱미터 가격이 30% 이상 하락하는 모습, 동부올림픽타운 10억 8천까지 갔던 것이 7억 2,500으로 30% 정도 하락하는 모습, 이렇게 30이라는 숫자가 많이 채워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요. 대연 SK뷰힐스 가격도 20층, 1층, 요건 층수 차이 조금 감안할 필요는 있습니다. 40%, 한 중층 정도 되면 그 30% 정도 하락하는 거래 나올 것 같죠. 연산자이 46평형 30% 조금 못 미치는 하락률.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거래가 많이 있었는데요. 6억 초반이라고 제가 가격을 생각했었는데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더 보시면은 16층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40% 가까이 하락했죠. 네, 거의 40% 가까이 하락 정도 됩니다. 가격 6억이 무너졌더라. 요것이 나름 또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48평형, 대형평형도 100에 내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 25% 정도 하락한 모습 보여줬고요. 5억 넘는 아파트들도 이 전세 금액, 이거 굉장히 많이, 요 보시면은 포레나 부산 초옥 같은 경우에도 고점과 저점의 전세 가격이 갭이 2억이고, 더시안 명지 펄스 월드도 고점과 저점, 요 근래에는 전세의 갭 차이가 기본 2억이에요. 갭으로 보고 투자를 들어간다는 것 쉽지 않다는 그런 계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 너무 커요. 그래서 세제 혜택을 준다고 집을 살 수는 있을 거예요. 살 수 있는 메리트는 있어요. 근데 언제 어떻게 두드려 맞을지 모르는 상황, 시장 분위기가 언제 살아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미리 들어가서 잠수 타고 기다린다? 자금 여력이 많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가능하겠지만 또 자금 여력 어쨌든 쉽지 않아 보인다는 부분.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요 가격이 5억 7,500까지 거래가 형성되었잖아요. 거래 가격이 저층은 40% 가까운. 이거 생각보다 더 하락의 속도가 빠르다. 거의 산타가
쭉 슬로프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듯한 느낌, 그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부분, 얼마나 이 속도를 더디게 만들지, 지금 연착륙 대책이라고 나오는지 이걸 더디게 만드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듯하지 이것을 살려낼 수 있다고는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대책 나올 거 다 나왔어요. 이제 거의 다 나왔죠. 그럼 또 이제 또 요구하는 거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 그것도 옛날처럼 양도세 면제 혜택을 달라. 뭐 하나 해주면은 뭐 해달라 뭐 달라다 요구하는 게 계속 많다는 것은 아직 들어가기에는 좀 신중을 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편한 세상 1관 같은 경우에 지금 4억 층수도 굉장히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4억 6,500 요거 29평형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청력 비스타 동원 40% 정도 하락하는 거래. 시장 가만히 놔두면은 정상화 수준을 거쳐서 저절로 정화작용을 거쳐서 또 시간이 지나가면 에너지를 응축하고 다시 오를 수 있을 그럴 텐데 지금 야금야금 시장이 서서히 죽어가는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공급 욕심이 정말 목까지 턱까지 차올랐다. 이렇게 해석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20% 이상씩 하락하는 거래들 쭉 나왔고요. 센텀 리버뷰, SK 리버뷰 6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40% 가까운 하락. 급하게 올랐던 아이들 급하게 내리면서 그냥 물가 상승률이 지난 10년간 40%였다고 했는데 아파트 상승률은 막 200%, 심한 거 막 300% 되는 거 있었잖아요. 이거 제 구독자들 분들 상당 많은 부분들은 저보고 이제 하락이라고 이야기 좀 그만해라. 정상화라고 이야기해달라. 정상화되는 시장, 국토부 장관 처음 임명되는 시기만 해도 이거 정상화로 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는 공급을 정상화하고 싶은 거예요. 공급 지난 정부에 적다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입주 물량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 굉장합니다. 지금 공급하려고 아무리 용을 써도 그 시간은 더디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건당 거래 대금은 연초 대비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에 가만히 놔두니까 이 비싼 물건들 점점 건당 거래대금 올라가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시장이 알아서 조정이 되는데 그 인위적인 힘을 가하려고 한다고 해서 딱히 작용할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 거래량 이제 내년 초 되면 1월 달부터 이제 거래량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이례적으로 거래량만 69건 굉장히 많이 신고되는 게 있었잖아요. 올 초에 시장 분위기 좀 괜찮을 때 아니면 작년에 오늘 시장 분위기 괜찮을 때 하루에 뭐 50건 60건 이런 거래량 아니잖아요. 하루에 100건 이상씩 거래량이 빵빵 터져 나왔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래량이 다시 나올지는 지켜보면 됩니다. 너무 성급하게 예단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6억 이상 거래량 요것도 살아난지 좀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살아나는 분위기 느껴지지 않고요. 다만 3, 4, 5억대 요런 물건의 거래는 좀 늘어나고 있던 느낌. 6억 이상 비중은 딱히 늘어나지 않는 느낌. 분양권도 직거래가 근래 들어서 조금 늘어나고 있고요. 가격 고점 대비 해운대 센트럴 푸르지오 84제곱미터 13억 3천까지 갔던 것이 9억 수준으로 이게 정상화 저절로 지나치게 많은 프리미엄 붙었던 거 다 정상화 수준으로 가고 있더라. 동네 더샵 하나는 이거 보면 7억 2천, 하나는 5억 5천. 요 근래 보니까 중개 거래는 7억대 거래가 좀 이뤄졌고요. 직거래 건은 5억 5천으로 5억대의 거래가 몇 건 보이긴 했었습니다. 나머지 가격들도 정상화되어 가고 있더라. 전세 거래량 살아날 수 없는 분위기인데 거래량 근래 들어서 많이 신고되고 있는데요. 부영 사랑으로 임대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체면치레를 하는 거래량 수준은 나와주고 있지만 거래량 박스권에 갇혀서 살아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뭐 전달 대비 거래량 그 다른 지역들은 보면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10%, 20% 전달에 비해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부산은 그 지난달과 거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더라. 그 임대아파트 거래량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좀 요런 이상한 거래들 요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나머지 가격 3억씩 비쌀수록 더 많은 돈을 돌려줘야 된다. 물론 이런 대책들도 오늘 나오긴 했더라고요. 보니까. 하지만 이 큰 돈을 감당해낼 수가 없더라.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세시장 전체 1600조 규모의 시장 이거 금리가 2배로 올랐다고 시작 가정하면 800조예요. 월세는 그대로 월세는 지금 현행 상태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월세가 그러니까 더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전세 시장 규모가 반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70에서 80% 정도 되는 거래 가격이 유지되니까 월세보다 더 비싼 효과가 나게 되고 전세는 점점 더 거래하기 힘들어지는 이런 형국.
그러면서 다급하게 뭐 갭 투자를 했거나 이런 사람들 버텨내지 못하는 그런 시장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시장에 800조 원이나 되는 돈이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될까요? 쉽지 않아 보이죠. 채권 시장 올해 예전에는 보통 평년에는 5조 정도의 개미 투자자들이 접근했다면 올해 20조 정도라고 하죠. 이 돈 묶어두는 효과가 있잖아요. 15조 정도가 이쪽으로 들어가더라. 은행 예금 또한 마찬가지 형국. 요구불 예금 상당히 줄어들고 정기 예금으로 많이 갈아타더라. 정기 예금만 해도 거기서 나오는 돈만 해도 짭짤하거든요. 채권을 통해서 나오는 돈도 짭짤하거든요. 야, 굳이 아파트가 아니어도 괜찮네. 아파트 값 한번 내리니까 골치 아프고 조정 몇 년이 갈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들을 생각해 보니까, 야, 아파트만이 대하는 자산시장에서 이 재산을 불려나가는 방법이 아파트만이 아니었구나라고 사람들이 눈 뜨는 계기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전세금액 2.5억씩, 2억씩, 기본 2억씩. 근래 들어서 이렇게 하락하는 폭이 점점 많아지죠. 60% 거래 비중도 높아지고. 그러면 자금 여유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버텨내지만, 무너지는 사람은 뭐 어떤 대책이 나오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겠더라. 네, 어떤 대책이 나와도 그 집을 누가 비싼 값에 다시 사주면 모르지만, 사주지 않는 다음에는 시장은 서서히 침몰하는 배와 같은 그런 형국을 띌 것 같습니다. 대현 롯데캐슬 레전드 매매 가격 6억 무너졌죠. 한창 때 매매 가격 전세 가격도 6억이었어요. 매매 가격 6억이에요 지금. 근데 전세 가격 3억 4천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전세 가격 한 60% 정도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 가격에 전세 가율에 맞춰서 매매 가격도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 시장 아무리 살리려고 해도 이 금리 상황에서는 살려낼 수 없다. 어제 하는 총재도 3.5% 금리 우린 그까지만 갈 거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닌 것 같아. 다시 이렇게 하죠. 지금 채권시장도 다시 요동치고 있어요. 채권시장을 굉장히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 네, 그거 시행하게 되면 50조 돈 시행하게 되면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인해서 또 국채금리나 이런 채권 시장들 굉장히 흔들릴 수 있겠더라. 부동산 한 개 살리려다가 이 난리 나겠더라.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억 5억 가던 전세의 상당수가 전세가가 2억대로 바뀌고 있다. 여러분들 여기 가격 보시면 3억대부터 2억대까지 새롭게 형성되는 전세 가격들 보시면, 야, 거기 전세 가격 많이 빠졌네. 전세 가격이 많이 빠졌네. 이런 느낌 받으실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병행해서 매매가도 같이 조정을 받게 될 수밖에 없겠더라.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이야기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전세시장. 제가 대구 방송에서는 특별방송으로도 전세 관련해서는 내용을 많이 다뤄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도 특별방송으로 한 2차례 정도 전세 매물이 늘어나는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다뤄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이주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 4억 이상 비중 부산 지역 특히 더 많이 버티지 못하고 많이 빠진다. 그만큼 요것이 선행하는 형태를 띠고 매매가가 뒤늦게 조정받는 그런 모습. 보통 일반적으로 매매가가 떨어지면 전세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갑자기 가팔라지는 금리 상승기를 만나게 되면서 매매 가격 또한 전세가 먼저 반응하고 그에 따라서 매매가 반응하는 이런 현상들도 좀 다소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19년도 아랫부분에 전세가에 있는데 더 내려갈 것 같아요.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오늘 자금 여력 많이 되시는 분들이야 미리 쟁여둔다는 의미로 더 살 수도 있겠지만, 그 또한 쉽지 않더라. 왜? 뭐 채권 시장에 가만히 들어가 있어도 5%, 6% 금리 주거든요. 은행이 가만히 넣어놔도 5%, 6% 금리 주거든요. 이거 차익이 생긴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다면, 매매가 상승으로 인한 차익이 생긴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다면 쉽지 않을 텐데, 어제 전세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2년짜리 계약 들어가는 사람들 5%밖에 못 올려요. 금리, 전세금을, 전세보증금을. 그 매매 가격을 급격하게 띄어 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아무튼 오늘 나온 대책에 대해서는 다시 면밀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틈틈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거래량 이렇게 가파르게 늘어난다. 근데 여기 11월 달에도 너무 많이 늘어났던 거, 요거 임대 아파트 바를 받아서 좀 많이 늘어났던 것도 있어요. 하지만 늘어나는 추세임에는 분명하다. 월세가 전세보다 더 싸게 먹히더라. 지금 정상적인 시장 금리가 반영되어서 전세가율이 한 60% 정도 수준만, 고점 대비 60% 정도 수준만 유지되어도 전세 거래가 이렇게 감소하지는 않을 텐데, 전세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든지 기존 임차인에게 뭐 일정 부분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 돈을 돌려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부분.
자, 월세는 어쨌든 월세도 무한정 오르기만 한다면 지금 생각보다 금리 대비 높게 형성되어 있는 전세 가격도 다시 뭐 더 그 수준을 유지한다든지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월세하고 무한 경쟁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 영끌과 영끌 혹은 갭 투자들과 돈 많은 사람들, 이 두 계층 간에 돈 많아서 전세 금액 낮춰줄게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사람과 이 둘의 싸움이 어느덧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집을 많이 가진 자와 집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싸움이었다면 지금은 갭 투자, 영끌 갭 투자, 영끌 혹은 갭 투자와 돈 많은 다주택자 이들과의 싸움으로 바뀌어버린 것 같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